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또다시 미뤄져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여러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계약 경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서울 시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 택지지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업계 안팎에선 도시 접근성이 우수한 서초구 내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의 민간 분야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는 법안 발의 등을 통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익성 상품인 오피스텔이 연내 막바지 분양 물량을 쏟아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오피스텔도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 막바지 오피스텔 단지가 속속 분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사라지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강화됩니다. 공공지원주택은 공공성을 보다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건설업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수익률이 뉴스테이 때보다 0.66%포인트 하락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말 70곳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 노후주택 입체환지가 도입됩니다. 입체환지란 개발사업에서 주택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입체환지가 시행되면 주민 재정 착률도 높아져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어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택을 매년 평균 20만 가구씩, 그러니까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이 30대 청년층을 위한 청약통장, 그리고 60대 노후 고령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 임대 등 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부동산 이체크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책임지실 분 모셨는데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부동산 고민 관련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이체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이 앞으로 5년간 총 100만 가구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지 확보와 재정 마련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발표된 이 주거 복지 로드맵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주거복지 로드맵 알맹이 빠진 그 내용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공급적인 측면을 좀 늘리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요. 발표 내용이죠. 자, 우선 그 공급량을 5년간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23조 정도가 이제 투입될 예정에 있고요. 근데 이런 걱정도 합니다. 이런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동의는 하지만
재원과 부지 확보 등에 대한 여부에 좀 성패가 결정나지 않겠느냐라는 좀 불확실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어쨌든 주거복지 로드맵 그 서민들을 위한 공급량을 확대시키는 방안에는 굉장히 좀 좋은 뜻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좀 그 세부적으로 봐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주거복지 로드맵의 계층별 지원 내용을 보니까요. 청년을 위한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그리고 저소득이나 취약 가구를 위한 이런 부분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좀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소형 임대주택을 30만 시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 또 전세자금 대출 연령 제한을 완화해서 지금 25세 이상 되는 거를 23세 이상으로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거고 월세금 대출 한도도 확대해서 30이 아닌 4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2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어쨌든 분양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2배를 좀 늘리겠다라는 부분하고요. 저소득에 대한 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 또 신혼 희망타운을 7만 가구 공급하는 내용. 또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고령층을 위해서는 어르신 공공임대주택을 5만 시를 공급하겠다는 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 영구 매입임대 1순위 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를 하는 내용 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 우선 유지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저소득이나 취약가구를 위해서는 공적 임대 4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추계 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취약계층 공동 거주에 대한 그룹 홈 활성화,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고요. 자, 이런 내용으로 좀 서민들을 위한 그 주거 공급량이 또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고 알맹이 빠졌다. 즉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이 내용이 빠졌다는데 그 요인이 뭔지 또 그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그 12월 나올 어떤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고민 상담을 들어보고 나서요. 잠시 잠깐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계층별 지원으로 세부적인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조금 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발빠르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관련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가요? 예, 여기 거주하는 지역은 강동구 암사동이고요. 네. 여기 아파트가 이제 한 동이고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네.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하남시나 네. 안흥주시에 이렇게 집을 매도를 하고 이주를 해서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나은 건지 좀 헷갈려서. 네, 시청자님 혹시 이 어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라인 아파트입니다. 네, 현재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해 있는 라인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는데 이 나홀로 네. 아파트라서 상승폭이 적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매도를 하고 하남시나 남양주로 이사를 하면 어떨지 고민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일단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기운 좀 내세요. 예. 그래도 지금 서울 암사동에 살고 계신데 네. 자, 아까 보니까 뭐 나홀로 아파트에다가 예. 뭐 앞으로의 큰 비전 즉 주택 가격이 그렇게 요 주변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파트는 좀 많이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하남이나 남양주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뭐 생각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하남이나 남양주는 일단은 네. 서울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살고 계신 거는 서울이고. 예. 자, 근데 이제 넘어가는 곳이 내 주택 가격보다 현저하게 좀 가격이 비싸다 싶으면 굳이 갈 필요는 없고요. 네. 약간 어느 정도 더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신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다산시도로도 넘어간다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은 정도. 하지만 저는 네. 조금 더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아.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선 지금 암사동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예. 자, 지금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자, 이 암사동이 갖고 있는 입지라고 따진다면요. 네. 지금 뭐 지하철역은 이제 8호선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요 한강 현대아파트 근처에 여기 아파트 선사초등학교 요 근처에 아파트가 조금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나홀로동으로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게 라인 아파트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하철역하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 위치에 있는 거고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생활 환경으로 따진다고 했을 땐 이렇게 지하철 환경도 있지만 이렇게 한강 공원을 끼고 있는 어떤 형태의 주거 모습도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되는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이쪽 주택 가격 중에서 보면은 지금 비싼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원래 이쪽 그 암사동 쪽에 보면 롯데캐슬 퍼스트라든지 프라이어 팰리스 이 아파트가 상당히 중심적인 아파트에서 강동구에서는 예, 예. 자, 그러다가 자, 이제 고덕주공 아파트들이 고덕시형, 고덕 1단지, 고덕시형 또 이제 2단지, 3단지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면서 약간 주도권을 요쪽 고덕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빼앗기는 듯한 모양새지만 네.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가격은 좀 비싸고 네. 그렇게 비싼 가운데 있어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사실은 가격이 제법은 조금 올란 편이에요. 특히 네. 요 근처에 그 선사 현대 아이파크 있죠? 예, 예. 여기는 아무래도 지하철 역세권이고 단지가 크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아파트들도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도 계속 꾸준히 인기가 좋고. 예. 자, 그런데 너무 과하게 이쪽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싶어서 좀 이렇게 이거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구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쪽 안쪽으로 송파동 쪽으로는 송파구 쪽으로는 못 오는 거고 아니면은 네. 반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하남 미사지구 자체가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남 쪽에 구시가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하남 쪽에 교통이 좀 불편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근처에 또 혹시라도 좀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지 좋을 거라면은 사실은 이 아파트를 지금 몰라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조금 알게 된다면 들어올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아져요. 예. 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8호선 이 암사역이 현재는 종착역이지만 이쪽에서 이제 남양 쪽으로 넘어가는 역이 롯데캐슬 퍼스트 앞으로 지하철역이 또 생기거든요. 예, 예.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지하철 역사의 중간 정도가 되면요. 그래도 관심도가 더 높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이 마지막인 상태에서 하고 지하철역과 지하철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습하고는 또 틀려져요.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도 충분히 내 아파트가 최소한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순차적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비싸면 비싼 대로 먼저 이게 올라가는 듯 하지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모습은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이 강동구라는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생각해보면 우선 항상 강남을 필두로 해서 강남에 있는 집값이 비싸지면요. 송파에 있는 집값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네. 지금 거의 송파에 있는 잠실단지 아파트들이 이 강남에 있는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금액으로 지금 거의 따라 붙었어요. 예. 그 요지가 한강이라는 요지도 있고 또 워낙 이쪽의 생활 영역이 굉장히 좀 좋은 탓도 있고요. 또 뭐 가락시형이라든지 헬리오시티 들어오는 거라든지 뭐 둔촌주거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대형 단지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 보니까 네. 송파 자체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강남 3구 안에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근데 예. 이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또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송파구가 가격이 오르면 강동구도 덩달아 오르는 모양새로 가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좀 숨어 있는 흑진주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그 거주하기엔 너무 딱인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미사지구 어때? 또 다산 신도시 어때?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서울입니다. 예. 당장 그 지하철역이 이렇게 개통되는 그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손 친다면은 2023년에 개통될 예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현재 모습에서 2023년까지 달려가는 그 사이까지는요. 다산 예. 신도시나 미사지구가 새 아파트라고 손 치더라도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만 거기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 아파트에 있는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네.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네. 오래되면은 점점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당연한데 예. 자, 지금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요. 예. 대출이 이제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예,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 비싼 데는 대출도 못 얻고 내가 집을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만만하게 대출을 융자를 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이 어디에 있어 서울에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강남 쪽 송파에서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 해서 집값 싼 데를 찾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역 근처를 찾겠지만 거기도 비싸다 싶으면 지하철역하고 크게 멀지 않은 아파트들인데 지금 네. 갖고 계신 아파트가 나홀로라고는 하지만 네. 이렇게 그 지도상 이렇게 보면요. 나홀로 아파트로서 진짜 혼자 된 홀로로서의 아파트만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아파트 근처에 이렇게 현대 아파트라든지 또 대송, 리버빌 아파트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네. 예, 여기 라인 아파트가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혼자 나홀로 동으로. 자, 근데 여기에 선사초등학교하고 신암중학교가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어떤 생활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곳이고 금액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만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그냥 계속 가져가기에는 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하남 미사지구나 남양주로 가는 게 나을 듯 하지만요. 실제로 가시면은 불편해요. 예. 실제로 생활해 보시면 단지 예. 집에 들어갔을 때 새 거인 모습 자체 하나만 저기지. 그리고 뭐 집값이 내 집값보다 오히려 비싸거든요. 예. 자, 그리고 굳이 저는 부담을 더 줘가면서 물론 그것도 약간 상승에 대한 가치는 있지만 서울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사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좀 거주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네.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예. 이제 곧이어 금리 상승이라는 인상이라는 그런 부분을 발표가 되면요. 네. 오히려 지금 사신 아파트가 갖고 있으면 물건이 더 동날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1, 2년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1, 2년 정도. 1, 2년은 더 지켜봐야 돼요. 예, 꾸준히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려드는데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는 법이거든요. 네. 이 아파트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놔두라고 하는 거고 또 근처에 있는 이런 곳에 어떤 네. 개발 여지라는 부분도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예. 언젠가는. 왜냐하면은 이 서울 주변에 개발할 장소가 이제 없습니다. 사실은. 개발 계획도 없어요. 예. 하지만 너무 공급량이 작다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한다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선사마을 이쪽에. 물론 뭐 유적지가 있어서 좀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주거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도 구성될 수 있다라는 좋은 여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니까 여기를 네. 팔지 말고요. 1, 2년은 최소한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목소리 좀 힘 좀 키우시고요. 네. 예. 제 말대로 제가 분명히 앞으로 한 2년 안쪽으로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냥 지켜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많은 고민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앞으로 2년 정도는 최소 가지고 가자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살펴봤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할장 열려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부분에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 13단지에 네. 24년째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3년 뒤에 이제 제가 재건축 아파트로 입주를 해요. 네. 그래서 좀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요. 네, 혹시 평수는 어떻게 되죠? 98제곱미터요. 38평 보유하고 계시고 예.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38평을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예.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목동에 예. 13단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거주하고 보유를 하고 계신데 예, 예. 3년 후에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강남 개포동 재건축으로 제가 아이고, 예 들어가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 개포동은 굉장히 분위기가 좀 핫하죠? 예, 그런 것 가격도 같아요. 올라 있고 앞으로도 예. 계속 꾸준히 오를 상승 열이기 때문에 예. 뭐 목동도 좋지만 또 개포동은 뭐 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고요.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매도 타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대표님 예. 맞아요. 예. 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예. 목동은 이제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이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또 가격이 좀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예. 파리 대책이 예. 어떤 거를 저냐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거래를 못 해요. 예. 근데 여기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거래가 오히려 되는 예. 자, 풍선 효과라고 해요. 풍선을 예. 가득 찬 공기에서 어딘가를 쭉 누르면 어딘가가 부풀어 오르는 역할. 예. 자, 그게 목동이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때 파는 게 낫냐? 예. 아니면 좀 더 가져가는 게 낫냐? 맞아요. 그리고 만약 가져갔을 때 혹여라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예. 못 팔면 어떻게 이제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자, 일단은요. 예. 못 파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지금 그 구제책이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예. 야,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는데 예.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난 좀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이거 팔지도 못하면 어떡해 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보유를 10년 또 예. 거주를 5년 이상 한 분 같은 경우는 양도가 예. 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조합 설립 인구 이후에도 양도가 가능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예. 자, 일단은 그 목동이 그 좋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 일단 재건축 단지면서 예. 서남권에서 대표되는 그 교육 중심지 예. 잖아요.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쪽 마곡지구가 들어오면서 예. 마곡지구에 들어오시는 분이 야, 내가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겠어? 라고 한다면 목동 예. 1순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고 야, 여기 또 재건축된다며 예. 나중에 오래도록 내가 살 것 같으면은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되면 이거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면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라 있지만 앞으로도 가격은 충분히 30평대는 그냥 10억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자, 근데 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목동 단지가 애초부터 예. 탄생이 됐을 때 용적률이 크지 않았어요. 예. 중층 아파트인데도 대지 지분이 많다는 소리예요. 예. 그만큼 사업성이 괜찮다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현재 모습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좀 더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세 금방 팔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지금 봐서 예.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예. 조합 설립 인가 직전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때 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업되거든요. 예, 예. 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또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까지 예. 사업 시행 인가를 3년 안에 못 팔면 또 팔 수 있어요.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쨌든 조합 설립된 이후에 팔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일반 분들이 팔고 예.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전면적으로 차단될 것 같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만약 조합 설립되고 나서 예. 사업 시행 인가를 3년 안에 받았습니다. 예, 그럼 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또 관리 처분 받는 데 있어서는 한 예.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 길면 예. 2년 정도가 걸려요. 예, 예. 그럼 조합 설립돼서부터 관리 처분 때까지 또 관리 처분돼서 저기 되는 데까지는 입주되는 데까지는 예. 빠르게 된다면은 거의 뭐 한 6년 예. 이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합 설립 이전에 이제 예. 매입하려는 그런 수요자들도 분명히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예.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지 예.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언제든 우리 시청자님은 예. 매도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때로 잡을지는 네. 그때 가서 제가 좀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선 좋은 거는 예.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개포로 입주를 하시는데 예. 개포를 입주하고 나서도 입주 이후에 3년 안에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개포 입주가 3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장장 6년 안에만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예, 예. 예. 이해되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안에 타이밍이 예. 언제가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예. 연락을 주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은. 예.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바람이 불었을 때 연락을 예. 주셔서 제가 그때 파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때 금액까지 다 체크를 해볼 거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은 네. 그때 조합 설립 이전에 한 번 더 전화 주시는 거로 한 번 더 상담 드리는 거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매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대표님께서 친절한 상담 이어간다고 하니까 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나도 부동산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발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도 저희가 고민 해결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윤환 대표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시장 내용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자, 우리 시청자의 질문을 통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요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에 대한 정말 가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뭘 알고 싶은 그런 모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역시 세미나를 오셔야 아무래도 시원하게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미나 주제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를 할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서 타이밍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좀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알맹이 빠졌다. 그 알맹이가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인데 그 주택임대 사업자가 뭐냐? 뭐길래 내가 과연 이거를 사업자를 내는 게 맞을지 안 내는 게 맞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모호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규칙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자, 이 두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세 번째 테마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파트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잘하는 투자냐? 재개발, 재건축, 또 일반 다세대, 신축 빌라, 뭐 수익형 부동산 이런 모든 제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자, 이 두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세 번째 테마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파트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잘하는 투자 아니냐? 재개발, 재건축, 또 일반 다세대 신축 빌라, 수익형 부동산, 이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 방법이 분명히 다르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일러드리는 돈이 되는 그 세미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약간 좀 춥지만 오늘 따뜻한 온풍기 쐬가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아주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즉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자, 이 두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세 번째 테마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파트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잘하는 투자 아니냐? 재개발, 재건축, 또 일반 다세대 신축 빌라, 수익형 부동산, 이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 방법이 분명히 다르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일러드리는 돈이 되는 그 세미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약간 좀 춥지만 오늘 따뜻한 온풍기 쐬가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아주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즉 여러분들의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님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이 다음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세미나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건강보험료 문제나 세제 혜택 등 이 관계부처와 협상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인데 다주택자의 고민들이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자, 알맹이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알맹이가 뭐냐? 지금 다주택자 분들이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이요. 지금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한다. 그 중과라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혜택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4개월째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연내 발표? 글쎄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부가 다주택자 인센티브를 다음 달로 연기하면서 관계부처의 협의 일정에 따라 축소 가능성도 왜 이렇게 시원하고 쿨하게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거야라는 부분이죠. 자,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차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인센티브 중 건강보험료 완화 부분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제로 올린 혁신정책 토의에서 이제 보고한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자, 9월 예정했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11월 말까지 늦춰진 것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협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서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을 저해한다는 판단도 쓰기도 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양도세 절감액보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주장.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 또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점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등과 건강보험료 인센티브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추진 중인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대책이 확정되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만 비과세 특례를 받는다거나 양도세라든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이 6억이라는 기준을 좀 높여서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면 더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6억이라는 금액을 상향을 시킨다라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게, 세제 혜택을 방해하려면 올 초까 12월 초까지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지만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각은 있지만 뜻은 있지만 이게 조금 절차대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상도 그렇고요. 좀 복잡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인센티브 시행 시점이 늦어지거나 규모가 줄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내년 4월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도를 결정해야 할 다주택자들의 선택 시점이 좀 촉박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조금 발표를 하고 정말 다주택자로서 집을 내놓으실 분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좀 이렇게 등록을 하실 분 이런 유인책을 좀 써가면서 좀 확실하게 구분을 짓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다주택자 인센티브 축소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발표 시점도 늦춰지면서 양도세 증가를 위한 매물이 내년 초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어쨌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연말까지 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파급될 주거복지 로드맵의 또 다른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 요 알맹이 요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발표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늦춰지면서 다음 달로 발표가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이렇게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상담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도 방송 보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이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시죠? 네, 성호수, 이제 서울서 네, 동아아파트요. 동아 아파트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시죠? 지금 34년이가 되면 돼가지고, 네, 재건축을 하려고 스타를 그런 과정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18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18평을 재건축한다면은 본인 부담도 많이 낼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위치는 다 좋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 서울시이 지금 개발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건데, 또 어떨 때는 답답도 하고, 그걸 팔아야 되나, 사는 데는, 예, 대처받아가 사는데, 참, 네. 지방이 있거든요, 사는 네. 거. 네, 시청자님 성동구 동아 아파트 18평을 가지고 계십니다. 34년째 됐다고 하는데요. 재건축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지분이 대표님. 18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분이 좀 좁아요. 그래서 제가 중에도 본인 분담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망은 그쪽 앞으로 50평수 드니까 위치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지네요. 네, 대표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약간의 걱정이 있으셔서 지방에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박사님 벨레도 지방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봐, 한번 가야겠다 마음. 꼭 시간 내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지금 성수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자, 지금 이거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한 5년 됐습니다. 아들 앞으로 샀는데, 네. 며칠 및 새끼고 사는 건데, 좀 됐어요. 아, 4, 5년 그래요? 됐어요. 거주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뭐요? 네. 거주를 안 하셨었죠? 예. 이제 전세 끼고만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자, 이거 18평인데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죠? 한 7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7억 정도요. 네. 이게 지금 83년도 입주한 390세대짜리 아파트예요. 네네. 자, 일단은 이제 장점은 위치가 너무 좋고요. 네네. 단점은 대지 지분이 좀 작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네네. 네. 자, 근데 저는 일단 지금 급하게 파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예.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네네. 지역적인 분석을 보셔야 되는데 네네. 이 지금 성수동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예, 대면 손을 디일 만큼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면 핫해요. 자, 지금 소위 이 한강변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숲 쪽에서 한강을 보고 있는 서울숲 트리마체 같은 경우가요. 네네. 지금 계속 한강 조망에 어떤 네. 주거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이색적으로 조금 뭐 호텔에 사는 거 아니냐고 생각 들 정도로요. 굉장히 좀 차원이 틀린 그런 아파트로 지금 변화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워낙 그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부촌 아파트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됐고요. 네네. 또 이 서울숲이라는 어떤 거대한 형태의 이런 그 어떤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이 주변 여건을 숲세권으로 이렇게 해서 주변 여건을 너무 이렇게 아주 그 좋은 방향성으로 집값을 올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지하철역 자체가 이렇게 강남을 관통하는 분당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봐서 이 그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압구정 위가 되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 있는 데다가 또 지금 바로 여기 이제 그 서울숲역 앞에 이렇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아파트도 또 입주 예정이 있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가의 아파트예요. 네네. 자, 제가 왜 팔지 마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네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대지 지분 갖고 이렇게 그 추산을 해보면은 사실 정말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라는 좀 염려가 좀 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지금 390세대에서 네네. 앞으로 몇 세대로 늘어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네네. 그 일반 분양에 대한 물건이 얼마 정도의 분양이 될 것이냐라는 거는 이 네. 근처에 이렇게 새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시세에 따라서 일반 분양 금액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대지 지분이 적다고 손치더라도 네네. 일반 분양 금액은 얼마 없어요. 근데 얼마 없는 금액이 굉장히 과하게 분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남아있는 조합원들한테는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포나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중층 아파트임에도 사업성이 괜찮고 계속해서 재건축 되면서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 이유가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 대지 지분이 크진 않은데도 이 일반 분양에 대한 부분 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어떤 금액 가치로 봤을 때는 종목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전 가격 대비해서 종목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비례율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네.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대지 지분은 작지만 의 뜻밖으로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 금액이 상당히 좀 작게 나타나는 이런 그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근데 그걸 말이죠. 알게 되는 분들의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지금 7억 같은 경우라면요. 네네. 집값이 강남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에서 그러니까 소위 그 반포 잠원 쪽에서 그냥 작은 거라도 아파트를 산다라고 한다면 10억 이하짜리는 없어요. 네네.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네네. 그랬을 때 지금 7억이라도 더 오를 가치는 충분히 있다. 물론 이게 얼마까지 오르냐는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예,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꼭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쨌든 거래가 되는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예요. 네네. 예, 그 전까지는 가격이 최고조로 달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네. 지금부터 출발해서 조합 설립이 언제 되느냐, 언제 조합 설립에 대한 신청을 하느냐를 유심히 살피면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보유를 오래 했다고 손치더라도 거주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못 파신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송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다른 목동에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20몇 년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네네. 또 보유도 하고 거주도 했기 때문에 그건 팔 수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 시청자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거주 여건을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년 보유를 하고 거주를 5년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 앞으로. 예,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도 팔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모든 분들이 다 팔 수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 실거주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 제도가 개편은 돼 있어요. 근데 엊그제
발표하기 전까지 쓰였던 사람은 그게 저축을 안 받는다고도 들었는데. 아니 근데요. 네. 지금 부칙에 따라서 저기 하는 부분은 네. 일단은 지금은 저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다 그 전이기 때문에 다 팔 수 있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직접 조합이 아니고 위탁. 네. 제 신탁 방식. 30의 수탁금은 30층 이하가 되면은 예. 부담이 많이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거든요. 네, 그 내년 초에 가서나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탁 방식이 됐든 자체 조합 방식이 됐든 네.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어찌됐건 그 조합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좀 매도까지는 좀 시간을 좀 끌고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긴 너무 전망이 그러니까 현재 모습도 그렇지만 향후에 성수동 하면은 그냥 그 강남을 그 대변할 정도로 성수동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소위 고가의 아파트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아파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불안해하실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격이 빠질 리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얼마나 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의 상승 가치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야 금액이 좀 이 정도 올랐는데 좀 팔아야 될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다시 시청자님한테 전화를 주세요. 네. 제가 그때 가서 판정을 내드릴게요. 네. 언제면 그렇게- 전화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예예 꼭 세미나 오세요. 뭐 네. 드려도.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일단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가 이 조합 설립 이전 단계까지 매도를 끌고 가자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눈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고민 관련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부동산 관련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점하시고 아래에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또는 유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98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시죠? 제가 사당동에 그 삼성 매니언과 롯데캐슬 그 1차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요. 네. 32평형을 네.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를 네.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한 몇 년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그쪽에 또 다른 지역 추천을 좀 하나 좋은 데 있으면 좀 받고 싶기도 합니다. 네, 현재 삼성 레미안 32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아니요. 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고 네, 또 네. 다른 지역의 부동산 또 알고 싶으신 네, 네. 거죠? 네네네. 네, 일단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네네. 동작구 사당동에 네네. 그 아파트 2개를 좀 집어서 지금 사볼까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네. 지금 사시려는 아파트가 동작 삼성 레미안 아파트 네네. 그리고 롯데캐슬 샤인 1차. 네네. 네, 그죠? 롯데캐슬 솔레도 있고 롯데캐슬 샤인도 있고요. 예, 샤인요. 예, 샤인이고 지금 요게 이제 2003년 입주한 444세대고 네네네. 동작 삼성은 2003년 입주한 896세대고요. 네네네. 자, 제가 이쪽 지역은 조금 자세하게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이유가 네네. 워낙 이수역이라는 그 7호선과 4호선 그 역세권이고 이제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네네. 이 강남 집값이 비싸지면은 그래도 강남 집값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금액이 뛰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조금 저비용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추천을 해서 이쪽 우성이라든지 신동아라든지 이런 단지들 추천을 해서 매수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자, 근데 현재 모습에서도
출발을 한다면 네네. 일단은 이쪽이 참 재미난 경우가요. 이런 네네. 우성 아파트, 신동 아파트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건 그 삼성하고 롯데캐슬이신데 네네네. 이 사당 우성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90년대 입주했는데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네네. 예. 자,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우성이나 신동하는 현재는 제가 추천을 안 해요. 지금 생각하시는 게 롯데캐슬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찬성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네네.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게 뭐냐면 네네. 얼마냐 이거예요. 몇 평에. 네네. 32평형이 지금 7억이요. 요 동작 삼성이라든지 롯데캐슬 샤인이 지금 둘 다 32평 정도가 네네. 7억이죠. 네네. 전세는 얼마죠? 전세는 지금 현재 5억 2천. 5억 2천 정도. 자, 지금 매입 입주가 아니라 사두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자, 혹시 여기 옆에 그 이수역 리가라는 아파트는 네네. 살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쪽도 좀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이수역 리가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7억 5천에서 7천이지 하더라고요. 7억 5천에서 7천이죠? 네네. 자, 이수역 리가는요, 네네. 2013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고, 네네. 지금 여기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있죠? 사당 주택 네네네. 재건축된 곳. 네네. 여기 30평대만 해더라도 지금 9억이 넘어요. 9억 9억, 중반 예, 정도를 예.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네네. 지금 입장에서 7억 정도대에 사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동작 삼성이나 롯데캐슬 샤인을 살 게 아니고 네네. 이수역 리가를 사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로 10년 차인데 네네. 금액은 엇비슷하죠. 네네. 예. 자, 원래대로 따지면 이수역 리가가 8억을 넘어 있어야 돼요. 네네. 지금은 저평가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동작 삼성이라든지 롯데캐슬 샤인이라든지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네. 이왕 이쪽에서 자리 잡았을 때 역할이 뭐냐라고 따진다면은 기본적으로 네네. 다 지하철 그 남성역이라든지 이수역이라든지 이쪽 근처에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 굴지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네네. 위치나 이런 동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아파트가 언제 입주를 했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한 값어치가 됩니다. 네. 그럴 거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지금 애초에 사당 우선이라든지 신동아라든지 이거는 진작부터 금액이 굉장히 저평가됐을 때 제가 20평대 많이 추천해서 많이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살 게 아닌 대신에 지금 노릴 거라면은 동작 삼성이나 캐슬 샤인을 이거보다는 노리는 게 맞겠지만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사신다면은 이수역 리가를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거를 몇 년 정도까지 가지고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큰 호재는요. 네네. 이쪽 그 장제 터널 네네. 예, 요거에 대한 그 터널 개통이 가장 큰 호재예요, 사실은. 네. 이쪽에서 강남으로 넘어갔을 때 강남 집값이 비싼데 야, 어디 가서 네. 조금 새 거, 좀 지하철역 근처 없어? 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네. 아파트들이 가장 인기를 크게 끄는 모양새거든요. 아, 네. 장제 터널이 2019년 2월 예정이니까 네네. 지금 매입한다고 손치더라도 앞으로 한 1년 반 후면은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매수하시고 나서 뭐 2, 3년 정도 충분히 가셔가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5천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가 쪽으로 방향을 조금 잡으시고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을 따진다면은 1, 2월 정도. 아, 1, 2월 네, 이 정도가 가장. 왜냐면 금리 인상을 곧 발표를 할 건데 금리 인상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거로 그때까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물건이나 거기에 또 보면은 구조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네네. 이왕이면은 제대로 된 구조, 약간 싸더라도 조금 이렇게 구조가 안 좋은 모양, A 타입, B 타입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 이왕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구조가 좋은 형태로 매입을 하셔야 된다. 네네. 왜냐하면 그래야 되팔기가 좋기 때문에. 네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보시고 계시는 부분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함께 하신 내용 참고하시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부동산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또는 무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시장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